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너 내가 돈 3천만 원 보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니? 막내 며느리가 우리 돈 벌게 해주겠다고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고 고급 정보 물어오는데 그거 이대로 홀랑 날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것들은 저랑은 영 안 맞아서요. 동서가 가져오는 정보들도 하나같이 수상쩍은 것들 뿐이라 영 신뢰도 안 가고요. 원래 큰 벌이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날로 먹으려는 생각으로 세상살이 어찌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큰 위험 감수 안 하려고요.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갑갑해서 그렇지. 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주식이니 투자니 하면서 다방면으로 마당발인 거 몰라서 그래. 저번에 무슨 기업 총수인가 회장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봐놓고 못 믿는 거냐? 손아래 동서랑 저랑 안세월이라고 해봐야 2년밖에 안 되고 그동안 얘기 나눈 횟수도 합해봐야 10번도 안 넘어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랑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남편이랑 저랑 집 대출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고요. 내가 너희들이 이럴까봐 재산을 못 물려준 거다. 큰애랑 막내랑 씨가 달라서 그런가. 어쩜 둘째는 이렇게까지 그릇이 적니? 하긴, 그러니까 너 같은 소시민이나 만나서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겠지? 어머님, 저랑 그이 회사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남들만큼 못 벌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네 사돈 양반만 봐도 그렇다. 암만 몫으로 기술 갈고 닦아봤자 뭐해. 폐가 완전히 고장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사람이 됐잖니. 지금 일하고 있다고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 거지. 어머님, 아빠 건강 안 좋은 거랑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젊고 건강할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언제까지고 건강할 것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고.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모르니 별 수 있겠니.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일들 중에 돈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하도록 해라. 돈을 벌어주겠다면서 기회를 떠먹여줘도 받아 챙기질 못하니. 엄마,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집사람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그럴 돈 없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건데?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다. 막내 며느리랑 네 동생이 하는 사업 대박 난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면 우리 집안 온 가족이 신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마당인데 그걸 혼자 쏙 빠지고 앉았니? 네가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가족? 엄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엄마가 언제나 제대로 된 가족 취급이나 해준 적 있어? 네가 내 가족이지. 그럼 뭐니? 꼬박꼬박 가족 행사 때마다 불러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잖니. 가족 행사 때 불러서 우리 집사람만 일 힘든 거 많이 시키고 형이랑 동생은 싸고 돌잖아. 그럴 때면 엄마가 내 친모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 줄이나 알아? 그거야 네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계모가 지 친자식들만 챙긴다고 수군거릴까 봐 너를 더 챙겨줬어, 이거사. 어머님, 저도 가만히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신혼집 장만하는 거 보태라고 돈 주신다고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어머님이 기쓰고 반대하시던 거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힘든 일을 겪어야 사람이 성장도 하고 그런 법이다. 너네 고생시켜야 하는 내 마음이라고 편했겠어? 아, 그럼 나를 편애해서 금전적인 도움 안 주려고 했던 거구나.
친자식인 형이랑 동생한테는 그렇게 퍼졌으면서 엄마 깊은 뜻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네. 그렇게 어른이 말하는 거 비꼬기나 하니까 네가 여태껏 그 모양인 거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모르니? 어머님, 차라리 차별한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속이라도 편하죠. 이렇게 말로만 차별 안 한다 하시면서 막상 대우는 다르니까 저희로선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내가 차별하는 못된 시모다. 됐니? 나 원참 돈 벌 기회 떠먹여줘도 지들이 걷어차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니 황당하구나 황당해. 황당하다는 말, 나랑 집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알고는 있지? 당장 작년 제사 때만 해도 재수 씨 참석 못한다고 하니까 집사람한테 새벽같이 와서 준비하는 거 도우라며. 승태야, 이 답답한 거사. 세상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법이다. 월 2, 300번은 월급쟁이랑 월 2, 3,000번은 사업가랑 똑같이 몸이 아프면 누구를 먼저 챙겨야겠니? 당연히 사업가 쪽을 챙겨서 집안 전체가 이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효율성을 따져서 행동한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하면 세상 천지에 차별 아닌 게 없겠구나. 참석 못한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핑계니까 그렇지. 그나마 형수 쪽은 굳은 일도 종종 참여하는 편이지만 재수 씨는 빠지는 게 아예 일상이잖아. 그래놓고 가족들끼리 놀러 갈 때는 잘만 모이고 엄마랑도 따로 이것저것 많이 놀러 다닌다며. 왜 하필 바쁜 일은 힘든 거 있을 때만 생기나 몰라? 일의 선후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눈에 색안경 끼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구나. 예, 네가 지금 열등감 때문에 단단히 문제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마. 막내 며느리가 힘들 때 빠지고 놀 때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빠진 게 미안해서 나머지 다 참여하고 따로라도 나 챙겨주려고 하는 거다. 막말로 너희들 내 생일 때 뭐 해줬니? 걔가 나 제주도 여행 보내줬을 때 너희는 뭘 했냔 말이야. 결국 또 이런 식으로 돈 얘기 안 하나 했다. 엄마, 지금까지 엄마가 말한 게 다 차별이야. 앞으로 가족들끼리 놀러 갈 때만 말고 힘든 일 있을 때도 제발 재수 씨가 좀 농땡이 치지 말라고 전해줘. 어이구, 속 터져. 그래, 내가 천하의 못된 엄마고 망할 시험이다. 니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얘기만 들으면 어머님이 아주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저나 남편으로서는 차별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저와 손아래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달랐으니까요.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사업을 한답시고 매일 분주한 막내 며느리를 끼고 사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소연을 한다고 한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가슴만 갑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아빠 또한 폐암으로 인해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제게는 괴로운 상황이었죠. 요양병원 생활은 좀 어때? 조만간 그이랑 같이 면회 갈 건데 볼 수 있겠어? 약 때문인지 하루 종일 몽롱하기는 해도 뭐 그럭저럭 지낼 만은 하구나. 면회 올 때 로또 복권 한 10장 정도만 사오고 너랑 나랑 사위까지 나눠서 하면 좋잖니. 당첨되지도 않는 거에서 뭐하게? 맨날 틀리는 번호로 계속 시도하는 게 참 우직하다. 우직해. 당첨될지 안 될지는 뽑아보지 않고서는 모르잖니. 그리고 내가 저번에 3등까지도 당첨이 되어본 사람이잖아.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최근에 당첨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빠 요양병원 들어오기 전에 사놓고 확인 안 하고 처박아 둔 것도 꽤 되지 않아? 네 엄마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랑 매주 로또 복권 뽑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는 않더라도 당첨되면 뭐 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그러니까 당첨되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잖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거지. 하긴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시어머니가 나랑 남편 좋아할 확률보다 더 높긴 하겠다. 당첨될 확률 쪽은 아빠 쪽이 나보다 훨씬 낫겠네. 왜? 또 사돈이 너 괴롭히던? 말도 마. 손아래 동서가 화장품이니 뭐니 하면서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중이거든. 그런데 옛날에 부동산 투자했다가 돈 벌게 해준 일이 있어서 그런가? 손아래 동서하는 사업이며 주식이며 듣는 얘기 뭐 하나 있을 때마다 투자 안 한다고 나랑 남편 엄청 쪼아대서 미치겠어. 원래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다지만 사돈 양반 얘기 들어보면 많이 심각하긴 한 것 같구나. 그러다가 사기당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런다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빠. 그렇잖아도 시어머니가 하도 성화라 손아래 동서랑 서방님이 하는 얘기 들어봤거든? 그런데 무슨 이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화장품인데 곧 주식 상장을 할 거니 뭐니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더라고. 다단계같이 꺼림칙한 얘기뿐이라서 그냥 이거 100% 사기겠구나 싶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감이 조금도 없으신가? 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구나. 그래도 너무 싸우지 마라. 그럴수록 너만 몸 상한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랑 싸우면서 자기 상해봤자 뭐 하겠니? 그럼 이대로 계속 참으면서 당하고 살라는 거야. 아빠 말은? 되지도 않는 거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무시를 하라는 얘기지. 그게 널 위해서도 좋은 거다. 돈돈거리는 사람 옆에서 스트레스 받아 못해? 사람 앞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남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라.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네. 시어머니가 워낙 돈 욕심 많은 사람이라 내가 참 많이 힘들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속이 갑갑했지만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별다른 친척이 없어서 아빠와 둘이서 초라하고 힘든 장례를 치렀던지라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병환이 더 깊어졌던 아빠가 크게 아픈 일이 있었을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허울뿐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당장 와서 제사를 준비하라고요? 애가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님 시어머니를 민망하게 만들려는 거니? 했던 말을 대체 몇 번이나 또 하게 해. 듣고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발이며 손이며 차가운 돌덩이 같고 의식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사를 준비하라뇨? 승태가 어차피 병원 가고 있다면서? 거기 둘이나 있을 필요가 있냔 말이다. 그렇게 따지면 제사 준비는 제가 필요한가요? 형님도 있고 손아래 동서도 있는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을 해라. 걔들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겠냐, 내가? 왜 못 온다고 하는데요? 바빠서요? 몸이 안 좋대요? 아님 저처럼 가까운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이라도 된대요? 야, 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너 그런 병실에 있으면 심란할까봐 배려해줬더니. 시어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보게? 어머님, 제가 아버님 좋아하긴 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두고 제사상 차릴 정신이나 되겠어요? 저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라고요. 당장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 편하게 택시 타고 오라고 배려해주잖니. 택시비도 주겠다는데도 나를 나쁜 시어미 취급할 생각이냐? 아빠 오늘 내일 하는데 당장 오라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정말. 네가 이렇게 해놓고도 차별이니 뭐니 운운할 자격은 있어?
언제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한 적이나 있냔 말이다. 제가 명절 때 가면 전부 치는 거며 과일 깎는 거며 혼자 다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비싼 선물 가지고 온 막내 며느리만 이뻐하셨죠? 너만 이랬니? 맏며느리도 똑같이 너랑 이랬다. 똑같이 일하는데도 칭찬은 항상 형님한테만 하셨잖아요. 송편을 잘 빚으니 자식도 이쁘게 낳겠다는 것부터 저랑 다르게 손재주가 참 좋다 하면서 오만 비교는 다 하셨잖아요. 그게 다 네가 더 야무지게 일을 했으면 싶어서 자극해 준 거 아니냐. 넌 시어미를 나쁜 사람으로 몰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모양이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제 나름은 믿어보려고 했어요. 저 위에서 그런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어보려고 했다고요. 이러고도 네가 유산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안 됐구나. 너랑 승태위에서 떼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장남이랑 막내 쪽에 물려줘야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저는 앞으로 절대 거들지 않을 테니까. 차별한 거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기 전까지 대답도 안 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참나, 누가 손해인지 아직 계산이 안 서나 보구나. 아빠가 아픈데도 제사 준비를 하러 오라는 시어머니. 말로야 병실에 제가 있는 게 심란할까 그랬다고 하지만 꾸준히를 제게 시켜 먹으려는 심보가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의 다툼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아예 멀어지게 되었지만 아빠가 아프신 일로 워낙에 정신이 없는지라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니 아예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여보, 장인어른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건데 이게 로또 복권 얼마나 되는 거야? 보니까 이미 기한 한참 지난 것도 잔뜩 가지고 계시네. 왜? 아빠 장례식 때 엄청 체구도 크시고 제일 크게 우셨던 분 있잖아. 창식이 아저씨라고. 하여튼 그분이 로또 조작일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그래. 나중에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면 보상받겠다고. 그런다고 보상이나 받을 수 있고 하여튼 확인 안 한 것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다 확인해 볼까? 어차피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잖아. 전에 3등 당첨되신 적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나? 10년 전에. 그 뒤로 번호 바꿨는데 쭉 같은 번호로만 뽑고 있거든. 그럼 당신도 장인어른 유지 이어가야겠다. 못하러. 괜히 아빠 생각나서 심란하기만 해.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소한 낙이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 엄마가 유산이니 뭐니로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안 흔들리면서 이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솔직히 장례식 때 어머님 참석 안 한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었어.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 배려해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돌아버렸을 거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잘 살면 되잖아. 참, 장인어른 목까지 해서 일만 원어치 뽑는다? 마음대로 해. 하하. 장례식 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불참한 시어머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사람이 옹졸한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연락을 먼저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2억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에 잔고 사진도 보내셨죠. 예,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니? 막내 며느리 말만 들으면 돈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니 아주 속이 후련하구나. 저는 어머님이 돈을 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고작 이거 알려주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장례식 때도 불참하셨던 분이? 말했잖니. 며칠 동안 몸살로 몸이 아팠다고. 그럼 내가 장례식 가서 사람들한테 다 병을 옮겼어야 했다는 얘기냐? 네가 대체 이 시어미를 얼마나 깔아보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
어머님이 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말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돈도 못 벌어주고 비싼 선물 못 주는 며느리 탐탁지 않으시잖아요. 친아들 아닌 남의 자식 같은 그이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 내가 차별했다는 건 인정하마. 인간인 이상 그래도 더 정가는 사람이 있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니? 이 말을 들으니까 속이 후련하니? 아니요. 그동안 저랑 남편한테 차별 없다고 하시면서 괴롭히셨던 거, 힘들게 하셨던 것도 다 사과하셔야죠. 그래, 미안하구나. 이제 됐니?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어머님이 저랑 남편한테 어른으로 대우받으시려면 한참 멀었다고요. 거참 황당한 얘기를 다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네 시엠이다. 입에서 미안이라고 말했으면 됐지. 뭘 또 여기서 더 하란 말이냐? 칼로 사람 찔러놓고 미안이라고 말하면 끝이 나나요? 다쳐서 입은 상처 회복하는 동안 보살피고 피해 보상 확실하게 해야죠. 어머님이 하신 그 미안하다는 말로는 일부도 회복이 안 될 수준이에요. 그럼 네가 그동안 나한테 입힌 피해는 어떻게 셈할 생각이니?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노력한 건? 그런 말 안 믿고 나랑 막내 며느리까지 싸잡아서 사기꾼 취급해놓고 너는 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냐? 이게 도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당장 돈 벌게 해줬다고 사기꾼이 아닌 건 아니죠. 어머님 통장이 내일 잔고 영원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아이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나는 너랑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딴 식이라면 내가 들을 가치도 없지. 앞으로 내가 돈 자랑하는 거 지켜보면서 그렇게 평생 열등감과 질투심에 잡혀 살아가렴. 나는 착하고 유능한 막내 며느리랑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 볼 테니 말이다. 막내 며느리 덕에 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의 속은 다시금 뒤집어졌는데요. 행운이라는 건 못된 사람들에게도 잘만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며 씁쓸해하던 그날, 저는 남편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됐다는 평생이 다 가도록 잊을 수 없을 한마디를 듣게 된 것이었죠. 이거면 우리 대출도 다 갚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이제 당신이랑 나랑 부자라고, 부자. 흐하하. 진정해 여보. 세금 떼고 받을 돈이 100억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진정 좀 해야겠는데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말했잖아. 세상에 10억. 10억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건가 봐. 매주 찍으시던 번호로 한 장 샀더니 그게 딱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네. 로또 당첨되는 꿈만 이렇게 유달리 현실적이고 그렇진 않겠지? 이제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10억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아껴서 생활해야지. 큰 돈 생겨서 좋다고 탕진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괜히 들떠서 회사에 사표 던지고 그러지 말고. 하긴 이만한 돈 있으면 회사에서 좀 일에 치여도 행복하겠다. 눈치 안 보고 일하면서. 아주 든든하겠네. 그럼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살자는 거지. 당신이랑 나랑 만약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조금 소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는 형태에서 크게 바뀌고 싶지는 않네. 사는 게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게 어떨까? 의외다. 나는 당신이 신나서 가족들한테 다 알릴 줄 알았거든. 장인어른이 매주 틀리던 번호로 당첨됐다는. 이게 보통 이야기야? 당분간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괜히 돈 생겼다고 하면 당장의 대우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맞아. 돈 있다는 거 밝혀봤자 투자하라 내놓으라 헛소리만 늘어나겠지.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하네. 대신 가족 모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생각이야. 엥? 그게 무슨 말이야?
큰돈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걸 투자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려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말하나 자세히 알아두면 좋잖아. 손아래 동서가 딱 그런 느낌이라 미리 많이 접해두려고. 에이, 그러다가 괜히 혹해서 투자하겠다고 그럴라. 사실 내가 창피해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창피한데? 사실 손아래 동서가 하는 거 대놓고 겉만 번드르르한 얘기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당장 돈 벌었다고 수익 인증하니까 나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 그런 거에 혹해서 스스로 자책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휘둘렸었어. 이제는 안 휘둘릴 수 있고.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이며 손아래 동서 문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기 싫단 감정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당신이 그런 각오라면야 난 얼마든지 찬성이지. 그런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면 언제든지 다 때려치우고 당신 마음만 돌보기. 오케이? 오케이. 당신도 동서가 하는 말들 다 증거 수집도 하고 내가 부탁한 거 조사도 해줘. 정말 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 남편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저는 그날로부터 가족들과 다시 가깝게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손아래 동서가 시어머니의 돈을 불려준 것부터 이 일련의 사태가 수상쩍기 그지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저의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났냐느니 자존심도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막내 며느리를 아무리 지켜봐도 사기꾼이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아예 손절을 해버렸죠. 저로서도 그렇게 완전히 결론을 지으니 속이 후련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대놓고 조롱 섞인 말을 하며 무시를 했죠. 가난한 주제에 열등감만 가득해서 입으로 똥을 싼다느니 비난을 해대기에 평생 그렇게 속물처럼 사시라 쏘아붙이고 아예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행이었는데 질리지도 않고 또 제게 연락을 해오는 시어머니였죠. 예. 네가 그렇게 열폭하고 가버리니까 막내 며느리 속이 많이 상했잖니. 상해야죠. 상하고 뉘우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문제로 자꾸 저한테 따지실 건가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며 가족들. 저 이미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사기당하고 나중에 후회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네가 돈 벌고 싶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 이 시어미 눈에는 다 보인다. 그러지 말고 예. 배추 300포기 사놨으니까 오늘 와서 김장 좀 해놓거라. 혹시 또 아니? 그러면 막내 며느리가 너 용서해 줄지? 어머님은 손이 없으신가요? 하하하. 난 막내 며느리랑 온천 가기로 했구나. 혼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너 원래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애잖니. 저 지금 유럽 여행 와 있는데요. 김장은 알아서 하세요. 뭐? 네가 유럽 여행? 이건 또 무슨 신선한 개소리니? 안 그래도 못 믿으실까봐 사진도 찍어놨어요.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됐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대답하거라. 와,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촉이 좋으신 분이 왜 곁에 사기꾼은 모르시나 몰라. 기껏해야 2등 정도나 당첨됐겠지. 아이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매번 틀리시는구나. 애석하게도 1등이네요, 어머님. 이러시니까 사기를 당하지. 자꾸 말끝마다 사기니 어쩌니 하는데 막내 애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는 있니? 그리고 1등 당첨됐으면 인증해 보거라. 인증하면 그 다음에는 돈 보내달라고 하시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
더 상대하는 것도 지치네요. 남편이랑 저랑은 댁 손절하기로 결론 내렸으니까 이제 서로 신경 끄자고요. 예, 인증해보라고. 5천만 원만이라도 투자를 해보든지. 예, 차단할 테니까 수고요. 예, 내 말 좀 들어보렴. 차단하는 것으로 아예 손절을 해버린 시어머니.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저는 남편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와 서방님이 함께 사기죄로 수배가 내려지게 되었고 도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통장에 몇 억이나 있다고 잔고를 자랑하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알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답니다.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은 안타깝기는커녕 올게 왔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간 수차례나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시어머니 본인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일련의 사건으로 정신이 아예 나가버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을 빌고 있지만 문전박대로 응해줄 뿐 그 어떤 동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꼴 보기도 싫어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